자,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 얘기도 부담이고 또 연준의 이런 발언들도 부담인 그런 상황입니다. 호재가 이날은 좀 부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봐야 될까 물음표가 좀 크게 뜨는데요. 자, 오늘도 연결고리를 통해서 빠르게 한번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이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사님과 나눠볼 주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중국의 코로나 확산과 미국의 경기 침체. 키워드만 봐도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상황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전에 얘기해 주셨죠. 코로나 확산이 되고 있고, 미국은 경기 침체가 거의 확실히 되고 있죠. 침체의 정도가 심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지, 침체가 거의 확실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도 보면은 경기가 상당히 많이 둔화가 되어 있고, 코로나 확진자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사실 바이러스라는 게 겨울에 원래 더 활동을 하기가 좋은 기온이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질 때를 걱정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시 한번 좀 기승을 부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사실 두 가지 다 모두 악재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코로나 확산에서는 호재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상황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 중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4만 명을 신규 확진자 수가 4만 명을 상회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등 이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죠. 전 세계 경기에서. 그러면서 전 세계 경제가 안 그래도 경기 침체를 걱정을 하고 있는데 중국 코로나 확진자 수 4만 명 넘었고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굉장히 많이 중국 내를 잡았죠. 그러면서 움직이는 이동도 많이 제한을 하고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제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확진자 수가 이렇게 다시 또 많아진다라면 이 제로 코로나 정책 풀리는 게 좀 멀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코로나 봉쇄에 대한 반대 시위가 이제는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사실은 이 시위 때문에 전일 홍콩 증시도 그렇고 중국 증시도 그렇고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코로나 봉쇄에 반대하는 시위가 실질적으로는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좀 완화하는데 완화하는 그 시기를 좀 앞당길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공산국가라고 하더라도 이런 시위까지 일어날 정도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정부의 힘만으로 지금 통제하기는 만만치는 않거든요. 중국이 코로나 반대에 대해서 시위하고 있다는 걸 이제는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을 정도니까 여기에서 억압적으로 또 막는다라면 중국 전 세계적인 비판도 피할 수 없고요. 민중을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재 흐름이기 때문에 제로 코로나는 이제는 좀 빠르게 좀 풀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무게감이 있는 사람이죠. 환구시보 전 편집장이고 중국 정부의 입으로 불리우는 후시진의 입에서 중국이 예상보다 빠르게 코로나의 그늘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고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시위도 있었고 이런 무게감 있는 인사의 발언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그러니까 코로나 정책을 좀 코로나 봉쇄를 완화하는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니까 전일 이 이슈로 인해서 국내 시장, 홍콩 증시 다 하락을 했지만 이 이슈가 결론적으로는 제로 코로나의 완화,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서 중국에 기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요인들이 조금씩은 풀려날 시기가 당겨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우선은 긍정적으로 코로나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얘기를 드렸고 미국 시장은 좀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용평가사죠. S&P가 미국의 내년 성장률을 마이너스 0.1%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미국 시장의 하락의 한 요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 후반에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이런 매파적인 발언, 금리에 대해서 좀 더 보수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락을 좀 더 부추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두 가지,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상당히 좀 높게 봤고 성장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마이너스 0.1% 마이너스가 났다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이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발언 FMC가 보다 공격적일 수 있는 위험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이런 발언들도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미국 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부각이 된 건 안 좋은 뉴스 쪽이 훨씬 많이 부각이 됐고요. 그러면서 뭐 다우, 나스닥, S&P 모두 한 1.5% 정도 내외의 하락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으로 뭐 장을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해석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어쨌든 악재로서 좀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고요. 중국에서는 시위가 계속 번지고 있다라는 점, 결국에는 지금 중국 당국 쪽에서도 어느 정도 완화에 대한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 국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증시 예측하기가 미국 증시 다 보고 왔는데요. 한국 증시 예측하기도 만만치 않죠. 좀 전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중요성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국내 증시, 사실은 어제 차익시험 매물이 일부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뭐 마이너스 1.5%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제한적인 하락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미국 시장도 증시에 대한 전망이 이제 엇갈리고 있죠.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아직 바닥이 아니다.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CNBC 같은 경우는 뭐 빅테크 기업들 뭐 가격적으로 싸다. 사실 두 가지가 주장이 안 맞죠. 좀 더 하락할 수 있는데 빅테크 가격이 싸요. 그럼 사실 상승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만큼 무게감 있는 언론임에도 경제 분석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전망이 엇갈릴 만큼 지금 자리는 굉장히 좀 예상하기가 힘든 좀 그런 자리다라고 보여지고요. 국내 증시는 당연히 미국 증시보다는 좀 소폭의 하락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환율도 소폭 상승 정도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0.3에서 0.5% 정도 하락한 이후에 어제 하락이 좀 깊게 나온 감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형 기술주들, 물론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하락하긴 했지만 국내 증시에서는 대형주들, 시총 상위주들은 반발 매수세가 어느 정도는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반발 매수와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았던 이 매도, 이 두 가지가 좀 맞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면서 하락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이 여부가 오늘 시장의 가장 큰 수급적인 관건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중국 시장도 말씀을 드렸죠. 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완화 기대감, 국내에서 지금은 미국이 좀 더 경제에 대한 비중이 크지만 중국 비중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미국 못지않을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한다. 그랬을 때 어떤 종목들이 기대감이 있고 어떤 종목들이 얼마나 실적이 좀 올라갈지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국내 증시는 뭐 박스권 지수를 벗어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바닥 박스권 하단은 많이 하락을 했을 때 2,380 정도, 지금보다 한 1% 정도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단은 상단은 한 2,500선 정도입니다. 박스권 레인지가 120포인트 밖에 되지가 않죠. 120포인트면 지금 한 5% 정도, 지수 기준으로 5% 정도가 박스권 레인지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얇은 박스권이기 때문에 순환매가 일어나면 상당히 좀 빠르죠. 이 매수가 이틀 이상 들어가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얇은 박스권 안을 벗어나기는 현재로서는 뭐 추가적인 악재든 호재든이 나오지 않는 이상 벗어나긴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이 안에서 소폭의 지수의 등락을 거듭할 때 어떤 종목들이 나갈지 우선은 1차적으로 오늘은 중국 관련한 종목들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이런 지수라든지 방향성을 탐색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런 그만큼 어려운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런 가운데 중국에 좀 더 키워드를 맞춰서 종목에 대한 힌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연결고리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화장품이군요. 예, 아모레 퍼시픽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중국의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좀 해볼까요? 네, 이 지수 방향성 맞추기 제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화장품주들도 방향성 맞추기가 상승할 것 같은데 못하고 상승할 것 같은데 못하고 이런 적이 상당히 많았었죠.
그만큼 화장품주도 이 지수도 그만큼 이 방향을 맞추기, 상승을 맞추기 좀 어려웠는데 이제는 조금은 쉬워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우선은 뭐 오늘 계속 말씀을 드렸죠.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기대감. 이 아모레퍼시픽이 실적이 꺾인 게 중국에 대한 매출, 중국에 대한 영업이익과 우선 면세점에서의 중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면세점에서 파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중국의 오프라인 매장들도 이 상당히 많은 부분 영향을 받았고요. 이 한 명이라고 불리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실적이 꺾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중국에서 매출이 어느 정도라도 회복이 된다라면 중국이 문을 조금이라도 열었을 때 1번으로 사실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화장품주거든요. 그중에 대장주 아모레퍼시픽 기대감 좀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 지금 지수가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얇은 박스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럴 때는 실적 상승하는 종목도 좋지만 가격 매력도가 높은 종목이 좀 더 앞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는데 계속적으로 오르기만 하고 있다. 그러면 좀 부담스럽거든요, 지금. 박스권을 뚫기가 힘들고, 특히나 또 시가총액이 크다라면은 이 실적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상당히 짧은 매매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좀 싼 종목이 이런 시장에서는 좀 매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바닥권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왔지만, 여전히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맞는 가격 매력도가 상당히 좀 높다.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한알령 수혜주, 그리고 이 가격 매력에서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아봤습니다. 조금 더 이 아모레퍼시픽 내부적으로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습니까? 우선 회사가 굉장히 좀 효율화되고 슬림화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이 장사가 잘 될 때는 모든 기업들이 좀 비슷합니다. 좀 방만한 경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비용 통제가 좀 잘 되지 않고요. 상당히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나가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위축이 되면 이 아모레퍼시픽처럼 중국 관련한 종목들이 그런 모습들이 많았죠. 게임 관련주도 그렇고요. 화장품 관련주, 의류 관련주들. 중국의 매출 비중이 높았던 회사들이 대체적으로 비슷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굉장히 장사 잘 되고 있었는데 문을 갑자기 확 닫아버렸죠. 그랬을 때 이 혼돈의 시기, 어려움의 시기를 몇 년 겪으면서 비용의 효율화에 상당히 성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중국의 오프라인 매장들을 굉장히 많이 정리를 했습니다. 이 오프라인 매장은 고정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서 적자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그런 요인인데 이 오프라인 매장을 과감하게 많이 정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좋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국에서의 판매가 적자가 예전만큼 심해지진 않을 거거든요. 중국에 대한 기대감 있고요. 4분기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적자는 큰 폭의 축소가 3분기에 이어서 지속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중국이 이제 문을 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문을 조금만 열어준다고 하면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은 상당히 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가격도 좀 같이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121선을 살짝 뚫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121선이 이 저항선이 아니라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렇게 본다라면 지금 124,000원, 단기적으로도 한 15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한 라인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어려운 시장에 빠르게 대응하려면 사람도 그렇지만 회사도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모레퍼시픽 잘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런 다이어트를 통해서 앞으로 좀 중국의 문이 좀 더 열렸을 때 폭발적인 실적 기대감까지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아모레퍼시픽입니다. 단기적으로 워낙에 가격적으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단기 15만 원 보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